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CJ기 출고가 이루어지는 순간이 실질적인 시작 단계에 진입하는 것이며 이때부터 마지막 3%를 완성해내기 위한 30%의 추가적인 노력과 예산이 소요될 만큼 고난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CJ기 출고 후 진행될 테스트 과정에서 항전장비와 각각의 무장 체계를 통합하는 과정도 넘어야 할 큰 산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F-35도 미국 및 한국을 포함한 미 동맹국들에게 지금까지 970대를 이미 전달됐거나 판매 계약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다수의 결함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2018년 4월 당시 파악된 결함은 941건에 달했으며 102건이 심각한 수준의 결함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반면 지난해에는 873건에서 겨우 9건 줄어든 871건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종사 또는 기체의 안전이 위협받거나 임무 효율이 저하되는 중대 결함도 10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2018년 4월부터 2020년 말까지 심각한 결함 102건 중 70건은 해결되었으나 여전히 10건의 중대 결함은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F-35는 970대 판매라는 괄목할 만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도 2021에서 2025년 미국 국방부 예산안에 따르면 여전히 F-35 프로그램에는 100억 달러가 부족한 상황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KF-X라는 전투기 개발과 함께 블록 1에서 3으로 업그레이드해가는 단계별 개발 전략을 수립해 군사 선진국인 미국보다도 오히려 위험도가 분산돼 있습니다. KF-X는 F-35에 비해서는 다소 여유있는 로드맵이 될 것으로 예견하지만 그래도 완성형으로 가는 과정은 여전히 고통스러울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인데요. 이는 한국의 KF-X 시제기 출고를 대하는 우리 국민들의 응원이 더없이 중요해지는 시기라는 것이죠. 앞으로 예상 못했던 보완점들과 난관에 봉착하더라도 실책보다는 신뢰와 격려가 절실해질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과학에는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실패는 단지 좋은 성공 후 일담이 될 뿐이다. 라는 마음의 준비를 갖고 우리는 KF-X 시제기 출고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술력과 땀으로 만든 자체 플랫폼을 갖게 될 국민의 자격, 또한 검증받는 과정이 곧 시제기 테스트 과정인 셈입니다. 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최초의 국산 제트 추진, 고등훈련기 T-50 제작 과정을 소개해드리면서 당시 엔지니어들이 월화수목금금으로 일하며 열정을 불태웠던 사례를 소개해드렸었는데요. 그만큼 방산무기의 독자 개발은 어려운 것이고 그중 가장 최고의 난이도인 전투기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첫 국산의 제트 추진 고등훈련기 개발은 안타깝게도 당시 연구원 2명이 과로로 순직하는 절반을 성공작이었습니다. 그런 뼈아픈 교훈 속에서도 현재 KF-X 개발진들은 정부의 주 52시간 근무제를 KF-X 일정에는 예외를 두어달라고 자청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KF-X 시제기 출고를 한 달여가량 앞둔 시점에서 방사청은 추가적으로 인터넷 매체들의 시제기 조립 공정을 공개했습니다. 그동안 알려진 KF-X 개발 과정과 각종 무기 지원 그리고 개발 일정에 대해서도 한국항공우주산업 측의 확인을 통해 좀 더 정확하고 구체화하고 있는데요. 현재 KF-X 시제기는 4기가 동시 조립 중에 있는데요. 시제기 1호기는 3월 초 엔진 2기가 장착이 완료되어 공정 진척률 92%의 완제기 수준에 도달해 있으며 부식 방지를 위해 연두색 프라이머가 도포되어 있고 최종 도색만 남겨둔 상태입니다. KF-X에 소요되는 부품들로는 볼트너트 등 표준품 22만 개, 구조물 7,000개, 배관 1,200여 개, 전자장비 및 기계장치 550여 종 전기 배설유 250종에 달하는 각각의 부품과 구조물들이 조립 과정을 통해 하나의 기체로 결합되었습니다. 각 조립 과정마다 정상 조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립 후 테스트를 진행해 신호 교류를 검출해 분석하면서 상호 연동성도 검증했습니다. 다음 달 시제기 1호기를 선보이는 롤아웃 행사를 마치면 시제기들에게는 혹독한 테스트 과정이 기다려지는데요.
실제 비행하는 CJ1에서 6호기와 지상시험 전용 2기로 나누어 정적 CJ기 6기와 내구성 CJ기 2기로 총 8대의 KF-X CJ기 제작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총 8기에 달하는 CJ기가 만들어지는 이유는 지상 테스트와 비행 테스트에 소요되는 시간이 방대해 여러 대의 기체가 각각의 시험 과정을 분담함으로써 테스트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인데요. 전투기의 구조적 요소들로만 조립되는 부대의 내구성 CJ기는 비행 하중의 150%를 버틸 수 있는지, 여부와 실제 수명인 800시간 비행의 2.5배를 견딜 수 있는지에 대한 극한의 스트레스 테스트에 돌입합니다. 지난해 이미 국내로 반입된 시험용 엔진이 장착되는 비행 테스트 CJ기 6기는 2022년 7월부터 초도 비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해 6월에 이미 한국항공우주산업시험동에서는 KF-X 구조시험 착수식이 개최되었습니다. 구조시험은 전투기의 구조 건전성을 검증하는 과정인데요. 구성품과 전기체에 대한 구조시험을 순차적으로 수행하게 되며 마지막 전기체 내구성 시험 완료 예정일은 오는 2025년 8월 31일로 잡혀 있습니다. KF-X 개발이 완료되면 대한민국은 세계 13번째 자체 전투기 개발 국가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투입된 엔지니어만도 1,300여 명이며 전체 직원 5천여 명의 땀과 노력으로 또 하나의 대한민국 방산무기사의 신기원을 일구어가고 있습니다. KF-X의 설계 사선은 F-16 플러스 알파급의 4.5세대 세미 스텔스 기체입니다. 엔진은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F404 파상형으로 출력이 35% 향상된 정지 추력 22,000파운드 힘의 F터버너가 탐지된 터보팬 엔진으로 F414 G400K 쌍발 엔진을 장착합니다. 개발 초기 단발 엔진을 장착하는 안에서 쌍발 엔진으로 변경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사실 이 사건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당시 공군에서 쌍발 엔진 필요성을 제기하자 국민 여론이 과학적 근거와 논리를 제시하며 폭발적인 관심을 이어가면서 정부도 국민의 여론을 수렴해 결국 쌍발 엔진으로 채택하게 되었을 만큼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한국의 KF-X 개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방사청과 카이는 KF-X는 카이가 만들지만 KF-X의 성능과 재원, 무증 등은 국민들이 결정한다며 지속적인 관심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KF-X 관련 영상들 중에 미국산 엔진 장착에 대한 수출 제약을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동안 궁금해왔던 미국산 엔진 장착에 따른 수출 제약 우려에 대해서는 다행히 수출의 제약 조건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양산 엔진 생산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생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화의 어로스페이스에서는 양산 과정에서 일부 기술 이전과 라이센스를 이전받아 타빈도 교체가 예상되는 부품에 대해서는 국내 자체 생산으로 전환해 충분한 수준의 예비 부품을 확보해 엔진 정비를 원활하게 유지할 예정인데요.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전투기 엔진 개발 기술도 습득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국의 전투기 개발에 대한 마지막 아킬레스건은 전투기 타브제트 엔진 개발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스터빈 엔진을 개발한 나라들 모두 제트 엔진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은 2020년 가스터빈 엔진 개발에 성공했지만 유일하게 타브제트 엔진을 개발하지 못한 국가가 됐습니다. 이는 세계 제트 엔진을 독과점한 업체들 때문인데요. 사실 어느 정도의 기술력 확보는 이루어졌지만 만약 한국이 전투기 엔진을 개발한다고 발표하는 순간 이 업체들이 엔진 판매를 거부한다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상상 그 이상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분야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향후 KF-X의 수출 확대와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진다면 한국이 자체 개발한 터보제트 엔진도 등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KF-X는 현존하는 전투기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설계로 개발됐습니다. 4세대 전투기에 비해 A사 레이더 및 항전 장비도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개발 초기 미국의 E사 레이더 도입이 무산되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사표를 내는 사태까지 겪은 이후 제3국에서 완성품 A사 레이더 해외 도입안이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은 공군에서도 반대하며 어렵더라도 국내 기술로 자체 개발하자는 중요한 결단을 내리면서 A사 레이더 자체 개발 성공이라는 쾌거를 달성하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스텔스 기체로 설계해 레이더 반사면적, 레이더 단면적 값을 낮췄는데요. 통상 날개 밑에 장착되는 공대공 미사일을 동체 밑에 반매립형으로 4발을 장착했으며 동체 내 이미 내부 무장창 공간도 마련해 두어 모든 함전 장비를 컨펌을 형식으로 전환 가능하도록 설계됐습니다. 또한 스텔스 도르는 이미 국내 기술로 개발이 완료된 상태인데요. 그럼에도 KF-X가 절반의 스텔스기로 불리는 이유는 내부 무장창 적용 외에도 조종석 전방 4개의 돌출 형능동형 피하 식별 장치와 적 전투기가 미사일 발사 준비 시 발산하는 열을 추적하는 적외선 탐색 추적 장치 수직꼬리 날개에 위치한 돌출형 교란 안테나 전자전 호드, 전자광학, 탐색 추적 장비 등이 외장으로 돌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반매립 무장만으로 스텔스 성능이 떨어지는 게 아니란 것이죠. 가끔 제 영상에서 KF-X가 반매립 무장 체계 때문에 세미 스텔스기도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다시 정확한 내용을 전달해드리자면 이런 장치들 때문에 KF-X는 세미 스텔스기인 것입니다. 한편 가장 개발 난이도가 높았던 에이사 레이더는 이스라엘과 스웨덴의 기술 지원을 받아 국방과학연구소와 엘라인진 X1 한화 시스템이 공동으로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슈라갈륨 소자로 구성된 정확한 레이더의 모듈 수는 비밀 사항이지만 1024개로 추측 중이며 운용 소프트웨어 통합 과정이 진행 중입니다.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 에이사 레이더는 모듈별로 다양한 주파수의 전파를 동시에 송수신이 가능하며 수동 전자식 위상 배열 레이더인 회사에서 진화한 첨단 형태입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첨예한 대립 구도가 서 있는 게 한국형 에이사 레이더입니다. 이런 이유는 미국의 이사 레이더보다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어느 국가든 자국의 최신의 전략 자산들을 100% 공개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기술을 부정하는 일각의 주장을 반박하는 이 보도로 인해 한국의 에이사 레이더에 대한 평가가 달라졌는데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동영상은 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에서 제작하여 게시한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